램프의 요정, 우리 호스트 진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저기 고정을 하게 될까요? 님께서 더 뿌듯해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듭니다.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오포럼 시즌7 네오로 다 이루어질 진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시즌의 MC를 맡은 유승아라고 합니다. 박수 좀 네. 네. 강요를 해야 되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 시즌7은 조금 전 시즌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죠. 전 시즌은 좀 더 강의 위주로 진행된 반면에 이번 시즌부터는 임상가 선생님들이 직접 네오 제품을 활용을 해보고 사용해보고 느낀 점, 뭐 고민됐던 점, 걱정됐던 점 이런 거를 들고 나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토론하고 이제 대화를 갖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빛내주실 호스트와 게스트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7의 첫 번째 호스트는요. 우리들의 임상적인 질문을 그리고 고민을 해결해줄 램프의 요정 진이이신데요. 네오바이오텍의 회장이자 닥터 허치과의 대표 원장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질문을 해결해줄 허영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영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게스트 선생님으로는 플러스 덴치과의 대표 원장이시자 ALX 평가단 그로 인한 인연으로 여기까지 같이 자리를 하시게 된 차은광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러스치과 원장 차은광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매회 게스트 원장님께서 직접 ALX를 사용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나오실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진행을 하실 건데 그 이야기를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임상적으로 질문하고 짚어주고 정리해주는 램프의 요정, 우리 호스트 진이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허영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진이 같나요? 네, 옷까지 차려입고. 네. 뭐 해결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또 한번 해봐야지 알겠는데. 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케이스에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걱정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좀 더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시즌7 네오로 다 이루어질 진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37번 임플란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37세 남한으로 특별한 메디컬 히스토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외국인 환자라 CC가 한국에 3주 있는데 치료받고 가고 싶다 했습니다. 37번과 46번에 심한 에이피컬 리전이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까요? 잠깐만, 이게 외국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뽑고 뼈이식하고 보내면 또다시 와서 식립을 해야 되니까, 즉시 식립을 해야 되는데. 타임어택이죠. 네, 근데 이거 너무 즉시 식립하기 너무 어려운 케이스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여기다가 뽑고 리전도 있는데 여기다 심고 여기 보면은 에이펙스에도 지금 신경이 바로 있어가지고 이제 심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또 7번이기 때문에 septum도 이제 없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저기 고정을 얻게 될까요? 거의 뭐 식립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디다 심지부터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네. 이제 이거를 발치하고 안전하게 2, 3개월 후에 이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프로토콜을 선호합니다. 근데 환자분 사정상 네. 이제 내원이 여러 번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ALX를 처음 접하고 나서 이게 초기 고정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런 좀 도전적인 케이스에 좀 도전해보고 싶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ALX 고정력이 좋다 해서 저런 곳에 심으실 생각을 하셨다는 게 대단해 보이시는데 나도 못 심겠는데요.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CT 사진 보시면은 네. 아이고요. 이제 굉장히 이제 리전이 크고 예. 신경관과 가까운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렇네요. CT 캡처한 사진인데 대략적으로 3mm 정도의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경관까지는 3mm 정도의 사운드 암폰이 있습니다. 식립에는 매우 부담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환자분께 하겠다고 한 만큼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아니, 저런 경우에 그럼 가이드를 만드셨나요? 아니면 바로 하셨나요? 이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네, 가이드를 가이드 없이. 네, 없이 아, 사용했습니다. 프리핸드고. 이제 저게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이제 스탑이 일단 없고 어떻게 이게 깊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이제 스탑이 없기 때문에 네. 얘가 1mm, 2mm, 3mm 얼마만큼 들어갔나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mm밖에 남지 않은 곳에 과연 드릴링을 할 수 있겠나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약간 이제 비껴갖고 심으셨네요. 어떻게 드릴링 하셨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린데만 드릴을 쓰고 난 이후의 사진인데 음. 이제 살짝 매지알 쪽으로 이제 드릴의 끝이 위치되도록 이제 포인팅을 했고요. 추후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 시에는 각도를 조금 디스탈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먼저 틀고 들어가서 이쪽을 인게이지해서 들어가려고 한번 드릴링을 시도해 보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네. 예. 추후 사진이고요. 네. 직경 ALX 4.5에 8mm 커프 4 선택했습니다. 아, 직경 4.5에 8mm. 8mm, 그리고 커프는 3mm 쓰셨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게 고정이 되신 거예요? 식립 시에는 이제 스레드 부분이 거의 2, 3mm 정도밖에 뼈에 인게이지 되지 않았음에도 네. 그 초기 고정이 이제 핸드로 했을 때 30N 이상이 나왔습니다. 아, 이건, 그리고 이제 방향도 상당히 이제 정확하게 들어간 거죠. 이게 뭐 삐딱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 신경에 가깝게 가지도 않으면서 이제 드릴링을 하셔가지고 심으신 거네요. 지금 그럼 에이펙스 쪽에 거의 Y 디멘션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2mm, 3mm 정도의 3mm. 본만 가지고 약간 저렇게 정확하게 초기 고정도 30N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식립을 하시게 된 케이스인데 굉장히 이게 딱 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네. 예쁘게 식립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가이드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네. 프리핸드로 하신 거죠. 네, 신의 손이 아니신가. 네. 보통 이제 근데 에이렉 자체가 에이펙스의 그 와이드 트레드이기 때문에 한 뭐 2mm, 3mm만 고정을 얻어도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고정 얻는 거를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케이스인데,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GBR 부위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이제 빨간색 라인이 GBR 한 부위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 정도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뭐 힐링을 잠궈도 될 정도의 그런 고정이 나왔고요. 이제 GBR 부위가 굉장히 크지만 3월 디펙트이고 이제 본 하우징 내의 본 파티클들을 잘 위치시켰기 때문에 예후가 영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기 힐링을 연결하신 게 아니고 이제 커버스를 연결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저런 경우 이제 썸머 이제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심으신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위에 플랫리스로 하셨을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가 이게 이게 이렇게 열려 있었겠네요. 네. 크라프트하고 이러면 이제 그냥 놔두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추후에 이제 제가 찍은 임상 사진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요거는 술후 PA이고요. 네. 동종고를 픽처 주변에 넣고 그 위에 부분은 이종고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셨던 이제 이게 수술 후 다음날 사진인데요. 플랫리스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종골과 동종골 사용한 후에 그 위에 이제 멤브레인 사용해서 멤브레인을 사용하셨네요. 네. 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슈처를 이제 살짝 해놓으신 정도로. 네. 즉시 식립 같은 경우에는 오픈 힐링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렇게 멤브레인으로 보호를 해놓으면 흡수성 멤브레인을 네, 흡수성 멤브레인을 조금 살짝 두꺼운 걸 사용했습니다. 흡수성 멤브레인 사용을 해놓으면 그걸 좀 보호를 할 수 있는 저게 서브로 한 2에서 3mm 정도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이제 약간 오픈이지만 저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냥 바로 덮일 수도 있고 약간 노출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보면은 이제 밑에가 이제 그 스무스 컬러, 그 머신 서피스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약간 오픈이 되더라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티슈 레벨이기 때문에. 아유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출국 전에 술 후 2주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저는 5개월 후 고라가 꽤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개월 후에 환자가 이제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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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일주일만 계실 수 있다고 하셔서 네. 일단은 오자마자 2차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매수식을 타임어택으로. 네. 2차 수술 시에도 레이저로 살짝 다듬고 이제 바로 힐링을 끼웠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이제 스캔이 가능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2차 수술 하셨네요. 네. IST는 이제 76 정도 나왔고 음. 그래서 이제 임프레션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브 진지발로 2, 3mm밖에 안 되니까 이제 거기를 티슈 펀칭 한다거나 레이저 하는 게 굉장히 쉽겠네요. 그죠?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음. LX의 높은 초기 고정과 티슈 레벨 장점인 깨끗한 치음 반응 덕분에 음. 쉽게 보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아주, 프로파일도 굉장히 네, 아주 훌륭한 케이스. 네. 대단합니다. 그 옆에 또 고리 위에 차 올라온 것도 보니까 아주 멋있게 에머전스 프로파일도 정확하게 됐고 한 기업하신 지 몇 년 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케이스 완성된 걸 보면서 차은관 선생님 원장님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라고 하려고 딱 봤는데 지금 후원장께서 더 뿌듯해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발치와의 특히 6번이나 7번의 발치와의 측식립에 있어서 특히 7번은 거의 이게 좀 6번 같지만 6번이 아니고 7번이니까 7번 같으면은 septum도 없는 거잖아요. 거의 이제 그 상태에서 저렇게 2, 3mm의 고정을 얻어가지고 하는 게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라는 부분에서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너무 훌륭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보철. 보철은 SCRP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짱구 원장님께서 SCRP 창시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요즘에 잘 모르고요. SCRP가 뭐 이제 대중화됐지만 이제 누가 그걸 개발했는지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2003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뭐 20년 동안 잘 써왔기 때문에 거의 대표주자, 보철, 임플란트 보철의 대표주자로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 있죠. 근데 SCRP는 한국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SCRP라는 이름조차도 외국에는 없습니다. 제가 논문을 뭐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 건데, 유독 이제 한국에서만 SCRP가 유행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뭐 YK 링크로 만든 이제 어버트먼트와 보철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써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SCRP를 사용하실 때 마진을 어디다 둘지 이런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섭 진지바 1mm 하방 아니면은 2퀴 진지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만약에 뭐 본 레벨로 심고 뭐 티슈 레벨로 심었다 하더라도 어바트먼트 연결하면 그 외에 이제 어바트먼트 마진이 있잖아요. 크라운 마진. 네. 그 크라운 마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크라운 마진을 이제 서브로 1mm 하방이나 뭐 2퀴 진지바 정도 2, 3mm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나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SCRP는 어차피 세팅 후에 세면을 꺼내서 제외하기 때문에 하고 다시 끼니까. 네. 그렇지만 그래도 뭐 너무 이제 바이올로지컬 위드스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근데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시도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좀 경험이 쌓이고 나면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뭐 다른 거 쓰시다가 한번 뭐 이렇게 ALX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그 느낌이 이제 딴 데서는 고정이 안 얻어지는데 여기 얻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신 거죠. 맞습니다. 이런 높은 난이도의 케이스에서 ALX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잘 보여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저건 제가 무슨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이미 뭐 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저기서 서브머지 타입을 했다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죠. 맞습니다. 네, 가능한 얘기인데 서브머지는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식립을 하겠죠. 왜냐면 디스탈 쪽에 원래 뼈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없었는데 이제 저기를
새로운 뼈로 이제 채워놨잖아요. 근데 저게 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지알 쪽의 본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좀 높게 이렇게 낮게 심게 됐을 때는 이 디스탈 쪽이 뼈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본레벨도 뭐 굉장히 낮게 식립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본레벨을 너무 깊게 심으면 그 부분을 이제 여 같은 것도 연결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겪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에 티슈 레벨이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티슈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스레드 부분이 굉장히 하방이 있고 네, 이제 그 위에 머신 서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예, GBR을 100% 성공하지 않더라도 음, 이 정도까지만 성공한다면 음, 또 되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네. 임플란트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예. 본 환자는 66세 남한으로 2014년에 했던 37번 임플란트가 아리다는 주소로 2023년에 내원한 환자입니다. 현재 사진은 2023년도 사진이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외에 특별한 메디컬 히스토리는 없습니다.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겼다고 환자분께 말씀드리고 환자분 임플란토플라스티는 원치 않아 시술 치료만 시행했습니다. 올해 치과에 다시 오셔서 고철이 흔들리는 것 같다며 봐달라고 했습니다. 37번 PA 찍어보니 점점 본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음. 버벗이 픽스처와 긴밀하게 컨택되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철을 제거하자 파절된 픽스처가 나타납니다. 환자분께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저런 경우를 몇 번씩 겪긴 하는데 사실 이제 뭐 본레벨이든 티슈 레벨이든 특히 본레벨 같은 경우에 임플란타이트가 생겨가지고 쭉 보이 내려오다 보면은 위에가 이제 오픈이 되니까 뭐 얇은 이제 임플란트가 파절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픽스처는 잘 제거가 되었지만 네. CT를 찍어보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음, 픽스처를 제거한 후에 GBR을 하고 기다렸다가 할지 아니면 바로 식립을 할지 조금 고민된 상황에서 발치를 하고 돈이 많지는 않지만 ALX 즉시 식립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 부러진 경우에는 다시 돌려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주변 볼을 이렇게 하이스피나 이런 걸로 쳐가지고 빼내실 텐데 그러면 이제 뼈가 넓어졌잖아요. 맞습니다. 홀이. 네. 디펙트가 커져버려. 네, 커져버리죠. 그럼 네. 이제 어떻게 고정을 얻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도 ALX를 사용해서 음. 초기 고정을 잘 얻었습니다. 아까와 거의 비슷하게 그냥 아, 에이펙스에만 사운드본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버렸네요. 맞습니다. 그 이것도 보면은 밑에까지 깊게 뭐 드릴링을 했다기보다도 그 오리지널 임플란트 그 깊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약간 맞습니다. 더 깊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 사이드에서 고정을 얻으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음, 이게 ALX 직경 4.5에 8mm 음, 또 4를 식립하였는데요. 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음. ALX를 조금 깊게 식립했습니다만 표면 처리된 부분이 스레드 한두 개 정도만 GBR된 부분과 만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래 환자분의 뼈 인게이지 된 상황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나중에 고철이 완성되거나 GBR이 조금 잘 안 되더라도 이제 훨씬 장기적인 예후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디펙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을 여기서 결국 얻은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랍서피스의 이 부분을 여기다 맞출지, 여기다 맞출지, 어디다 맞출지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한데, 선생님은 어디를 뭐 본레벨의 기준으로 삼으시나요? 그래서 저는 네, 보통 한 요 정도까지는 네, 다 GBR한다는 생각으로 네, 이제 다 GBR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GBR이라는 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 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한 어느 정도의 수축은 있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축이 한 1, 2mm 정도 내려오더라도 예, 지금 커프에 4mm의 커프를 선택했기 때문에 2mm 정도의 슈링키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모든 임플란트 러프 서페이스가 뼈에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저런 경우 어떻게 기준을 어디로 삼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음. 이제 네 가지 포인트에 있는 본의 높이를 좀 따지는 편이에요. 버컬, 링구얼, 메지알, 디스탈을 따져서 저희가 보통 과 내에서 그냥 임의로 말할 때 빨랫줄을 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끝 지점에 빨랫줄을 걸었을 때 조금 내려가게 되잖아요. 빨래가 걸리면 네. 그런 느낌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수축이 되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쪽에는 이상적으로 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는 편이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디스탈에 조금 본 하이트가 있는 편이었고 이전 케이스도 이제 사랑니가 이제 도움이 돼서 본 하이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는 이제 GBR을 하여도 본이 많이 소실 없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네.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쪽이 여기 본 레벨이니까 뭐 여기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본 레벨인데 여기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뭐 여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냐 우선. 그런데 보면 밑에 뼈가 없어. 그러면 더 내려오는데 이제 어디까지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궁금하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것이 4월 디펙트냐 아니면 3월 디펙트냐 아니면 2월 디펙트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2월 디펙트, 뭐 3월 디펙트, 4월 디펙트, 1월 디펙트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월 디펙트면은 확실하게 볼을 채우면 좀 뼈가 좀 페버러블 하죠. 되는 거고 3월이면 그 좀 덜 되고 2월이면 좀 어렵고 그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뼈를 채우면 어디까지 뼈가 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나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이제 치과 의사마다 다른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뼈가 반드시 될 거야. 죽었다가 돼야 돼. 그 레벨이 이 본 레벨 아니냐. 네, 그 어떤 거 더 깊게 심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낮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깊게 심게 되는데 여기를 어바트먼트로 이렇게 연결할 거냐 아니면 이런 그 원피스의 컬러를 두는 것이 좋고 위에서 이제 놓을 것이 하는 부분에서 티슈 레벨이냐 본 레벨의 그런 차이가 이제는 많은 디스커션이 돼야 되지 않냐. 지금은 이제 티슈 레벨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결국엔 티슈 레벨이 갖고 있는 장점 중이나 음. 강점 중에 하나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본인이 좀 로스가 돼도 내려가더라도 결국 저 본의 마진이 만나는 건 러프드 설페이스가 아닌 스무스 설페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안심하고 식립을 할 수 있고 높이 깊이를 책정할 때 약간 좀 더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뭐 어바트먼트를 제거한다 해도 여기서부터 어바트먼트 제거되기 때문에 밑에는 굉장히 안전하게 소프트 티슈가 있든 하드 티슈가 있든 이제 이 부분은 안전하게 유지되니까 바이올로지컬 비트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하나의 티슈 레벨의 장점은 음. 이제 나중에 추후 보철 했을 때 크라운 루트 레이시오가 음. 이제 본 레벨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페이버러블한 상황인 겁니다. 현재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본 레벨 심었을 때는 제가 만들고자 하는 뼈가 이 정도에 위치한다고 하면 이제 이 정도 이제 뭐 짧은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본 레벨 이 정도 위치하고 이 부분이 다 이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으로 연결됐다고 하면 이게 뭐 1, 2년은 괜찮을지 몰라도 추후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리라고는 뭐 제가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게 다 텍스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거 보면 알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알라딘의 이제 램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본이라고 치고 여기서부터 이게 어버트먼트로 치면은 이제 티슈 레벨은 여기서 이제 크라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소품 활용하시는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크라운에서 짧은 거죠. 그럼 짧다는 얘기는 스크루에 힘이 덜 가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움직인다 그러면 얘가 밑에서부터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크라운이 이렇게 길어지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가해지는 밑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라든가 스크루에 가해지는 힘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얘랑. 그래서 똑같은 뭐 크라운 랭스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노느냐 여기서 노느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본 레벨은 밑에서부터 이게 크라운의 하이트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티슈 레벨은 어떨 땐 여기서부터 될 수도 있고 실제로 크라운이 여기서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밑에 부분은 완전 옷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시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는 원피스니까 큰 이제 안심이 된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그럼 이제 언제부터 그 티슈 레벨을 그렇게 보통은 티슈 레벨 잘 안 쓰시는데 어떻게 티슈 레벨을 쓰시나요? 이렇게? 제가 아버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식립하신 20년 전 임플란트, 10년 전, 5년 전 임플란트를 팔로우 하다 보니까 사실 장기적인 안정성에서는 티슈 레벨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같이 이제 아버님 하신 걸 오랫동안 네, 보셨네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티슈 레벨을 많이 심으셨네. 근데 봤더니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 네, 티슈 레벨과 이제 본 레벨을 이제 뭐 비교가 같은 되네. 환자에서 예. 이제 어떤 때는 티슈 레벨과 어떤 때는 본 레벨 심었지만 음. 본 레벨이 훨씬 더 망가지는 비율이 예. 티슈 레벨보다 좀 많았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된 상황이어서 티슈 레벨이 더 좀 많이 살아남았다. 훨씬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결과를, 장기적인 결과를 보고 티슈 레벨을 과감하게 심으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잘 심으셨나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저건요? 저게 뼈 이식을 하신 거죠? 네, 뼈이식을 이제 했고 음. 이제 조금 깊게 식립됐다 생각되지만 이제 보철을 하기에는 적절한 위치에 식립되었다 생각됩니다. 네. 이제 CT 사진 보면은 이제 스레드 대부분이 이제 원래 환자의 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재비열이 혹시 안 되더라도 걱정이 좀 덜하고요. 이건 3개월 후에 스캔바디 연결해서 임프레션 최대했습니다. IST는 75 정도 나왔고요. 3개월인데도 볼 반응이 아주 괜찮습니다. IST가 뭔가요? 현재 저는 네. 애니체크, 오스텔멘토가 있는데 오스텔멘토가 아니고 애니체크를 쓰시나요? 네, 저는 애니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애니체크의 그 이제 유니트가 IST인데 네. 그 IST를 계속 재시나요? 저는 2차 수술하고 한번 네. 재고요. 네. 그 일주일 후에 환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숫자가 하락하지 않는다면은 70 이상에서는 대부분 임프레션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70 이상이 됐을 때. 저게 지금 파이널로 끝났는데 네. 결과가 나쁘지 않고 위에까지 뼈가 이렇게 차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걸 본네별로 저 정도 깊이 심었다고 하면 이제 저 정도의 그런 볼이 이렇게 차오르는 건 좀 힘든데 이 원피스다 보니까 이렇게 차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안심이 되죠. 위에서 놓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티슈 레벨을 심어도 저렇게 하실 거고 본 레벨 심어도 저기까지 깊이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 레벨 저기까지 깊게 심었을 때는 이제 좀 깝깝하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2차 OP 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 네. 보철할 때도 환자분도 불편하고 저희도 불편합니다. 마취를 하고 보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티슈 레벨을 본 레벨 것 좀 생각하면서 그 위에까지 이렇게 심고 그걸 썸을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주지발 마디에서 뭐 한 2mm 하방, 3mm 하방까지 생각하면서 넣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그 장점이 있네요. 네. 이거는 세팅 후 사진인데요. 이제 즉시 식립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각각 치은의 그런 수축 양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FGC나 그런 거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것도 그러면 플랫리스로 네, 플랫리스. 플랫리스로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플랫리스로 하시고. 근데 이제 치료과 입장에서는 이제 어티치 진지바를 없으면 막 그걸 막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만들죠. 만들죠.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듭니다. 만들어요. 근데 우리 개업가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잘 안 하죠. 이제 안 하면 안 한다는 거는 일단 귀차니즘이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제가 FGG나 이런 걸 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환자분의 불편감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릴 때도 입천장에서 잇몸을 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안색이 확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저의 이것과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FGG를 통해서 이제 케라티나의 진지바가 생긴다면 당연히 환자분께서 임플란트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제 셀프 클렌징이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런 장단점이 확실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결정할 때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약간 그런 어티진저와 얘기를 할 때 플랩리스로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여기에 이제 모블 티슈가 있고 어티진저가 없어. 그러면은 그 플랩리스를 안 하고 오픈시켜 가지고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텐데요. 만약에 뭐 1, 2mm에서 정말 작은 양의 케라틴이나 진지바가 있다. 근데 내가 내 생각에는 이걸 크라운을 올렸을 때는 얘가 이렇게 크라운 밑으로 묻혀버릴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APF라도 그러니까 에피컬로 그냥 플랩을 내리는 거를 이제 파셜 테크니스로 플랩을 오픈해서 내려서 이쪽에 이제 케라틴이나 진지바가 좀 더 생기게끔 플랩리스로 진행을 하지만 좀 부가적으로 어차피 거기가 아프실 거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네. 이제 수술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때로는 이제 2차 말씀하신 것처럼 덮어서 거기 위에 좀 자라나오게 한 다음에 2차 수술 때 또 그걸로 그때 밀어서 2차 술 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머지 저는 했다가 개인적으로는 펀치로 뚫는 것보다는 조금 네모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인시전을 그어서 버컬로 조금 미는 거를 선호하긴 합니다. 최 원장님은 임상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유승아 원장님이랑 네. 거의 비슷한 방법인데, 음, 부족한 경우에는 뭐 2차 수술 시에 이제 펀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디귿자 모양으로 해서 그거를 최대한 에이피칼 쪽으로 네. 이렇게 내리고 거기다 이제 수철을 해서 최대한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뭐 나온 어떤 기구 중에는 그 루이 버튼이라는 것도 있어서 네. 그걸 이제 진지바를 이렇게 밀어내는 밀어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끔 사용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이제 이 플랩리스에 있어서 우리가 뭐 그런 어티즘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꼭 해야 되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뭐 해서 나쁠 게 없고 더 좋은데 뭐 할 수만 있으면 뭐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그 케이스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두 개의 케이스를 봤는데 굉장히 싱글 케이스이지만 전부 다 발치와의 즉시 식립하는 그것도 뭐 7번에 아주 살 떨리는 곳에 두 개를 아주 뼈라고 자- 볼 게 없는 곳에 없는 곳에 임플란트 심어가지고 저렇게 훌륭하게 끝낼 수 있다는 게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다음에 또 뭘 보여주려고 저렇게 어려운 케이스를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그러시는지. 네, 창공 원장님께서 이제 임상가들이 마주칠 수 있는 좀 다양한 케이스를 들고 나와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케이스를 들고 나오셨다고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차은강 원장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게 될 건데 뭐 첫 번째 촬영인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첫 있으실까요? 번째 촬영인데 이제 긴장하지 않게 이제 뭐 원장님들, 회장님 다 잘 도움 주셔가지고 무난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주 훌륭해요. 네, 그 다음에 또 그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 네, 시간에 또 좀 좋은 기대를 케이스 해보는 가지고 걸로. 또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